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구나, 알려드려야겠다. 정말 이분들의 사연, 저희가 커뮤니티나 혹은 이제 여기 댓글창에다가 사연을 받을게요. 그래서 사연으로 내가 뭐 이렇게 뭐 현재 자금이 있는데 뭐 어디 지역에 사고 싶고 이게 가능할까요? 뭐 괜찮은 매물이 있을까요?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문의를 해주시면은. 안녕하세요, 빌딩리언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은 맞습니다. 두 분이 원래 디벨롭을 전문으로 많이 영상 올리셨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매매 영상도 갑자기 올리시고 계시는데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어찌됐든 이제 급매물을 사자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벨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노후된 건물을 저렴하게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서 거기에 이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시세보다 싸게 팔자, 빌딩 진흥쌤에서 추구하는 이제 사업 모델이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고금리 시장을 겪으면서 신축된 건물 혹은 이제 일반적인 건물 중에서도 급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사연을 알고 봐보면은 임대가 안 나가서 그런 건물도 있고, 혹은 이제 임대가 들어와 있는데 뭐 임차인이 뭐 임대료를 안 내가지고 장기적으로 미납을 해서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급매물에는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급매물에도 이제 그런 종류의 물건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디벨롭 할 것도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물건도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에 보여가지고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한번 공개를 해서 올려본 거예요. 저렴한 급매물을 사게 되면은 현재 그 인근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했을 때 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평당 거의 한 2천만 원씩은 먹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그걸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이 정도는 싸게 산다, 주변 시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또 뭐 임대 받으셔야 되고 투자 수익용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권장을 드리진 않았죠. 왜냐면은 임차인이 나가게 되고 임차를 맞춰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이 현재 4억을 이렇게 건물을 쓰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인근에서 임대료를 많이 내고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월세 낼 바에는 은행에다 이자를 내고 내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최소한 10억에서 20억은 싸게 샀으니까 추후에 사업이 더 크게 확장되기 전까지는 여기를 사용을 하셔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3년에서 5년 뒤에 사업이 확장이 됐어. 사업이 확장이 되면 이제 또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임대를 줘도 되고 아니면 팔아도 되고, 그렇게 하는 형태의 이거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먼저 신사동 4억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서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4억을 오니까 장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평생 10년 넘게 임차인으로 생활하시다가 막상 내가 4억을 가졌을 때 그 장점이 도대체 뭘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년 임차인 생활했습니다. 월세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거를 또 생각해보면 15년간의 월세를 따져보면 진짜 그게 정말 큰 돈이더라고요. 그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자산이잖아요. 이자를 내더라도 이 자산의 가치가 커가는 걸 저희가 체감을 해봤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집, 아파트랑 똑같아요. 내가 월세 내고 사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집값은 그대로인가요? 집값이 오르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5억에 산 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월세에 살고 있었어. 내가 보증금 1억에 뭐 임대료 200만 원에 살고 있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그냥 보증금 1억은 똑같은 거예요. 저희 회사 4억, 이것도 어쨌든 부동산이잖아요. 건물이고 땅의 비율이 큰, 사실 아파트보다 투자 가치가 더 높은 상품인 거죠, 이거 자체는. 저희도 지난 15년 동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임대료를 냈던 거를 15년치를 다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진짜 적게는 몇 억에서 뭐 10몇 억까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15년 동안 이자를 내고, 예를 들어 뭔가 건물을 조그만 거라도 갖고 있으면서 갈아타기를 했더라면 자산이 훨씬 많이 늘었겠죠. 물론 개인의 자산이 아니고 우리 법인의 자산이 훨씬 늘었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진짜 아파트보다 훨씬 건물이 더 가치적으로는 일단 높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너 꿈이 뭐니? 유튜버 아니면 건물주예요. 네. 요즘은 이제 뭐 대통령이요 이런 거 없어요. 네. 두 분께서는 여기 4억으로 이사 오기 전에 역삼동에서도 대로변에 인접한 건물에서 되게 크게 사용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거기 월세가 얼마였어요? 1,50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자 개념으로 바꿨을 때 1,500만 원 이자 정도면 얼마 정도의 대출을 받으면? 한 40억 정도, 40억 중반 정도 받으면 1,500 정도 이자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40억 정도의 건물을 대표님들은 그때도 살 수 있었던 거였겠네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산다고 하면은 80%까지는 일단 대출이 나옵니다. 20% 내 자기 자본은 있어야겠죠. 그럼 20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세금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 4.6% 내야 됩니다. 그러면 4억 6천, 24억 6천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이제 뭐 등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토탈적으로 들어가는 게 대략 한 26억 정도 현금이 들어가고 그 외적으로 이제 이자가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20몇 억이 있는데 그냥 그걸 사고를 안 하고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이겠네요. 근데 이거는 그 회사의 지금 현재 현장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업을 굉장히 뭐 확장을 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직원 인력을 더 늘려가야 돼서 혹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입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단가가 많은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현재 회사가 놓여진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쪽에 비용 투자가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런 단계가 지나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그 단계가 지나서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회사에 유보금, 잉여자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은 그 돈도 어찌됐든 그냥 놀고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쯤 이제 사업을 알아봐도 된다.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서는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에만 매진하세요. 사업에만 매진해서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매출을 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단계가 끝난 분들한테 사업은 권장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사옥을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큰일 사업을 납니다. 네. 확장하는 단계에서는 또 그만큼의 또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사업의 확장도 하면서 이 사옥을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뭐든지 단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이 몇 억을 그냥 한순간에 모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계별 내가 어딘가에서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집 마련한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기업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단계들이 초보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성장 단계에 있어서 그 성장이 다 이루어졌을 때 구조가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해볼 만하다는 거죠. 대표님들이 성장이 단계별로 가야 된다는데 왜 대표님들은 보면 단계 없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단계를 걸치고 왔습니다. 15년 걸렸다고.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실제 사업을 가져도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계속 월세를 내면서 지낸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근데 저도 진짜 이번에 그 영상이 나가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전화가 올지 몰랐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 방법을. 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회사로 전화가 한 50통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그 물건이 뭐냐, 개인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그냥 매입을 하고 싶다, 뭐 월세 맞춰줄 수 있냐 그런 문의가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10억 정도 자금이 있는데 이걸로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20억 정도 있는데 15억 있는데, 진짜 다양한 금액을 갖고 계신 회사에서 전화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정말 그 돈 가지고 100억 넘는 걸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예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을 만나서 미팅을 해봤어요. 미팅 해보니까 일단은 대출이 그렇게까지 나오는지도 몰랐대요. 뭐 80% 이렇게 나오는지도 몰랐고, 마지막에 검토하신 분께서 자금이 모자르신 거예요. 은행에다가 저희가 이제 집어넣어서 재무제표랑 대표자님 이 소득이랑 뭐 상황이랑 집어넣었더니 90%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80% 대출을 했을 때는 월 나가는 이자 비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인근에서 거의 2,500만 원 정도 수준 되는 건물에서 이제 임차에 계셨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낼 상황이니까 별로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90% 대출을 하면은 300만 원을 더 내더라고요. 3,400만 원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워낙에 그분께서 이제 신사동에서 현재 계시고 여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데니까 이 건물 자체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에서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니까 또 그게 가능하죠. 예. 저희한테 전화 주셨던 분들이 대부분 진짜 매출도 꽤 많이 났었고,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선 회사들이 진짜 의외로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았다.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이 대출이라든지 건물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직장인분들 보면 내 집 마련할 때 되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방법 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5억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알고, 혹은 뭐 2억 5천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방법이 다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뿐. 이번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많이 느꼈죠.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구나. 알려드려야겠다. 정말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이제 말씀 주셨던 게, 돈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20억 갖고 할 수 있는 거 없냐, 15억 갖고 할 수 있는 거 없냐, 강남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좀 물건을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은 이제 콘텐츠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이게 질문 주시는 우리 러셀님도 저희 사옥에 와서 함께 하고 있으면서 사옥의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저 이제 내년에 또 사옥 살려고 또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업을 하는 대표들은 결국 되게 똑똑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예민하고. 근데 왜 이런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생각보다 무지한 편이 많은 건가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이 건물이란 걸 제가 갖기 전까지는 건물을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막연합니다. 왜? 주변에 건물주가 없으니까. 혹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건물주가 없었어요.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집 갖고 계신 분들은 많잖아요.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많잖아요. 그분들 뭐라 그래요? 집 사야 된다.
집 살려면은 청약을 해라, 대출을 몇 프로를 받아라, 그리고 은행은 어디 가서 알아봐라,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사업하시는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있지 실제로 사업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거의 흔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들은 많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얘기 듣는 게 없으니까 오로지 돈 버는 방법만 배우지 이렇게 사업을 사는 디테일한 방법을 어디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또는 이제 사업 확장하려고 계속 이제 사업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업적으로 좀 더 자금을 더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건물은 임대를 주는 건물이지 라고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하면은 자산의 가치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번에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궁금하신 법인들 이런 또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도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건물을 신축해서 지으신 분들이 딱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옛날 이렇게 빌라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맞춰가지고 매각을 하는 집 장사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 저희가 지금 현재 몇 년째 디벨롭을 하고 밸류업을 하는 신축을 하는 행위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 회사에서 건물을 짓고 거기를 사옥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업이 확장되면은 여기를 팔고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팔 때 뭐 리스백을 하고 파시던가 이런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임차를 맞추는 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들 이런 분들만 조용하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사무실 임대를 하면서 이거를 많이 봤거든요. 이 밸류업 하는 저희 사업 모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내보냈고 근데 이제는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그동안의 영상을 이제 알렸더라고 하면은 이제는 직접 지어서 쓰거나 혹은 금매 잡아서 쓰거나 이런 사업자들한테도 강남은 사업자의 천국이잖아요. 강남만큼 사업자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강남만큼 세금이 많이 거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강남구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강남구 도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셔갖고 진짜 그 세금들이 어디서 나오고 이 기업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저희 엊그저께 부가세 내고 소득세 내고 다 내는 겁니다. 뭐 재산세 내고 법인세 내고 그런 비용들이 강남은 사업자 천국입니다. 사업을 할 때 이게 돈이 잘 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동산 해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같이 가자라는 맞아요. 개념이기 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집이라든지 월세 나오는 뭐 상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잉여금을 그냥 통장에 놓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강남에 값어치 있는 땅 혹은 건물을 매입해서 회사의 미래도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금액 얼마짜리를 어떻게 대출을 받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저희가 콘텐츠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시리즈물로 기획을 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의외로 모르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분들의 사연 저희가 커뮤니티나 혹은 이제 여기 댓글창에다가 사연을 받을게요. 그래서 사연으로 아 내가 뭐 이렇게 뭐 현재 자금이 있는데 뭐 어디 지역에 사고 싶고 뭐 이게 가능할까요? 뭐 괜찮은 매물이 있을까요?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문의를 해주시면은 기획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